안녕하세요. 홍싹입니다. 5월 3일 수요일입니다. 종목 분석 2차전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, 당분간은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좀 있을 때마다 따로 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지금 잠깐 시장을 지금 보고 넘어가기는 할 텐데, 오늘 내일 FOMC를 금리 인상 발표를 좀 앞두고 나서 뭐 인상은 뭐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, 거기에서 이제 뭐 코멘트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. 외국인이 선물을 1조 원 가량을 좀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좀 이끌었는데, 내일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은 내일 시장이 좋아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저는 못해도 다음 주 옵션 만기 때는 반등이 좀 이렇게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. 최근에 나왔던 조정, 선물을 좀 과하게 좀 때려주면서, 그런 하락을 좀 이끌어주고 있는데, 이게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니라서, 선물 매수가 다시 돌려준다고 하면은, 그 귀점이 다음 주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내일도 충분히 가능하기는 한데, 어쨌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이 거래 마지막 일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시장 뷰라고 좀 봐주시면 좀 될 것 같고, 일단 오늘 시장을 지금 잠깐 좀 보시면은 코스피 시총 상위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락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래도 그 중에서 지금 보는 거는 LG에너지솔루션 좀 하락이 좀 크죠. LG화학, LG, 삼성 SDI 이런 식으로 2차전지 상위 업체들의 좀 하락이 좀 크다.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마이너스 2% 정도가 좀 되고, 코스피에서는 이러한 종목이 좀 하락을 했고,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에코프로 BM이 하락폭이 훨씬 더 크게 좀 작용을 했습니다. 거기에 이제 LNF까지 뭐 따라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, 저 밑에 이제 뭐 포스코 DX라든지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도 마찬가지다. 다만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이렇게 특이한 종목들이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죠. 페라이트, 뭐 자석 관련된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, 그런 테마주들만 지금 이렇게 오는 상태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이 왜 작용을 했냐? 아침에 일단은 에코프로 BM 매도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. 이 매도 리포트가 이제 두 군데서 정도 나왔는데, 하나는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볼 거고,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셀 3사 점유율 하락이라는 뉴스가 오전에 같이 나왔습니다. 뜯어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 업체가 이제 치고 올라와서 우리나라 업체가 점유율에서 좀 밀렸다. 그래서 이런 뉴스 두 개가 좀 이렇게 시장 하락에 좀 이렇게 빌미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될 수가 있어서,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.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순위 밀렸다. 그 내용이 좀 자극적이죠. 내용이 좀 자극적입니다. 원래는 작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2위까지 좀 작용을 하던 LG가 요번에 이제 중국 업체 뭐 CATL하고 이제 BYD한테 좀 밀려서 3위로 좀 내려온 모습으로 이제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내용은 뭐 별거 없어요. 근데 여기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밝히지 않은 그 뉴스는 좀 뭐냐면은,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.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가 크다 보니까는 정부 정책을 좀 받아가지고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좀 해주고 있어요. 근데 글로벌 쪽에서 다른 뭐 북미나 아니면은 유럽 쪽에서는 사용량이 그렇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요게 앞으로도 뉴스에서 말하는 거는 중국 업체가 이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에서도 좀 이렇게 작용을 할 거다. 그래서 조심해라, 위기다,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뉴스다. 그렇게 지금 좀 보여주고 있고, 요거보다도 조금 이렇게 좀 아프게 좀 작용을 한 게, 오늘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,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기다렸듯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좀 드물게 아예 그냥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. 그 전에 이제 그 하나증권인가 그분도 쓰기는 했지만은,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틀을 좀 보면은 2030년까지 성장은 반영된 상태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, 이제 뭐 매도를 한다. 그다음에 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이제 그 가정을 좀 한 거고, 미국과 유럽 전기차 시장 모두 3원계 배터리 사용한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할 때도 동사의 점유율은 한 이 정도 될 거니까, 이 정도 가정을 하면은 지금 가격은 비싸다.
그런 식의 논리를 좀 펼치고 있어요. 그리고 국내 업체, 유럽, 일본, 양극재 업체들끼리도 이제 증설 경쟁이 높이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갖고 있는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현 주가는 좀 과도하다. 뭐 그게 이제 그 결론입니다. 그래서 일단 내용을 지금 잠깐 이렇게 보면은 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매출액 추정하는 거는 좀 비슷비슷해요. 좀 이렇게 조단위 금액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나지만 일단은 금년의 매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의견이 없어요. 거의 한 10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. 근데 2027년까지 31조, 30년까지는 54조 정도까지 추정을 하고, 그 다음에 뭐 이익은 조금씩 좀 줄어들 거다. 그래서,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, 올해 같은 경우는 51배를 적용을 하고, 나머지 뭐 점점 내려서 19배, 12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.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적용 밸류에이션도 하락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. 여기서 일단은 지금 체크를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양극재 업체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좀 있어요. 여기 좀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정도 업체가 좀 될 것 같아요. 에코, 포스코, LN, 뭐 스미토모, 그 다음에 유미코, 이제 벨기에 업체 기존의 강자였는데 뭐 이런 업체들이 경쟁을 할 거니까는 좀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, 근데 앞으로 이런 시장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경쟁이 진행이 될수록 누구나 하나는 떨어져 나가면은 어느 업체가 좀 이렇게 독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간과를 좀 하고 있다. 그런 부분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급락했다.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치고 올라가면은 에코 프로 BM이 지금 너무 이제 과도하게 좀 올랐다.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뉘앙스를 좀 비추고 있는데, 중국 업체 같은 경우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. IRA 법안이잖아요. IRA 법안인데 갑자기 중국을 끄집어내서 좀 하는 게 좀 황당하지, 이건 좀 황당한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조금, 들을 거 들고 이제 가리면서 좀 보고는 있는데, 조금 좀 아쉽다. 이런 부분들은, 이 사람, 좀 아쉽다.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결론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F 프로 BM의 연간 실적 전망을 좀 보면서, 이제 추정치를 좀 보고 있는데, 어제 올려드린 부분들이 있잖아요. 일단은 23년입니다. 23년 거의 10조 정도 예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으니까는 거의 차이가 없고, 내년이 조금씩 좀 달라집니다. 매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, 이 사람은 이제 한 12조 정도로 좀 보고 있고, 저는 현재 캐파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지금 된다고 하면은 한 14조 정도 달성이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조금씩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. 그래서 25년 정도가 되면은 25년이 좀 이렇게 정점을 좀 찍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, 이때 17조, 저는 한 20조,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, 이거는 이제 그 점유율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이견이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 매월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양극재 가격이 톤당 5천억 정도, 5천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좀 되어 있는,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가격이 혹시라도 상승을 좀 한다면, 왜냐면은 이번에도 한국 업체들끼리도 이제 봤을 때 어느 업체는 가격을 잘 받고 어느 업체는 가격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한단 말이죠. 그랬을 때 LG화학이나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가격을 좀 잘 받고, 포스코하고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 가격을 좀 잘 못 받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런 계산으로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향후에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저는 한 7%대를 좀 봤는데,
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7%로 보면서 앞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7%가 좀 안 되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영업이익률이 시간이 좀 지날수록 수직계하라가 돼가지고 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잡았던 거. 그래서 자료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결과를 정해놓고 만드는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견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중국 업체하고 세계 업체,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경쟁이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에코프로가 조금 지금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까지 20만원까지 내리려고 하면은 올해 제가 이제 멀티플을 30으로 계산했을 때 22만원 정도가 추정이 좀 나오거든요. 멀티플을. 내년에도 그러면 좀 내려야 된다는 얘기인데, 뭐 25 이렇게 하면은 25만원. 내년에 25만원 나온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뭐 20% 내린다고 하면은 25년에는 28%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이거는 거는 숫자 놀이 싸움이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리포트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는 한 번씩 좀 읽어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자, 돌아와서 차트를 지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일단은 에코프로 오전에 시작을 할 때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밀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중국 시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힘없이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마지막에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늘죠. 손절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. 손절하시는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. 그렇게 보면서 이 위에서 지금 에코프로를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크게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좀 이렇게 조정을 좀 잘 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라인까지 다 지저분해서 좀 없애버리고 일단은 크게 보시면은 뭐 차트를 뭐 이런 식으로도 좀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이런 식으로 유지가 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중심선인 여기 이 정도 그래서 내일 만약에 11선을 좀 이탈 21선 같이 지금 모여있는 구간이 좀 되거든요. 가격으로 따지면 한 65만원 정도가 좀 될 텐데 여기를 이탈을 하면 좀 또 하단까지도 이제 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제 급하게 이제 보지 마시고 이제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65만 원을 내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이제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만약에 그 시기상으로 지금 보면은 5월 초잖아요. 그러면은 한 5월 하순 정도로 돼서 6월 1일날 어쨌든 다시 이제 수출입 동향 같은 게 지금 정산이 돼가지고 나올 때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시기상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. 그런 식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그때 어제 말씀드린 건데 이제 61선 이렇게 따라오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조정받고 움직이다가 여기 맞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큰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큰 그림.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시즌 차트를 꺼내서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죠. 한 이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. 에코프로랑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쌍봉 자리에서 한 번에 뚫어지지 못하면은 규정을 좀 받기는 하는데 오늘 한 이 정도까지 좀 내려왔죠. 그리고 나서 11선, 21선 요 자리까지도 충분히 내려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.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힘들어요. 그러니까 저기 비중도 많이 들어가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시나리오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해 두시고 5월 말쯤 돼가지고 여기서 7월 초에 움직이잖아요. 물론 시젠 같은 경우는 이때 실적 발표를 해서 움직인 거고 아직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아니니까 6월 초나 아니면은 7월 초나
그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. 시기상으로는 굉장히 좀 비슷해요. 5월 초에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조정받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움직였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이 차트 자체를 참고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에코프로는 그렇게 봤고, 지금 에코프로 BM 얘도 지금 비슷한데 에코프로보다 좀 더 약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. 지난번에 이 세일 차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올해 멀티플 한 30으로 하면은 뭐 20만원도 나온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근데 지금 초강세로 움직인다고 하면 40까지도 줄 수도 있거든요. 그럼 추정주가 뭐 한 27만원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이거는 단순 계산일 뿐이고 여기에서 꽤 많은 지지 라인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. 24만원 일단은 테스트를 먼저 할 거니까 그때 움직임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에코프로 BM을 좀 보도록 할게요. 내일 당장 시장이 좋아지면은 수급이 들어와서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지만은 지금 시장 신용 종목이 아니라 신용융자죠.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빠지니까는 10억, 100억, 1000억 하루에 3000억씩 지금 신용이 좀 빠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시장 큰 그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는 그림들도 있으니까는 한 번씩 체크를 좀 할 가능성 있다는 거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잠깐 지금 볼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 요 하단부터 시작된 뭐 지지라인 여기 살짝 이탈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돌려준다는 거.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요 56만 5천원 이하에서는 움직이는 걸 좀 봐야 된다. 오늘 이제 선물이 과하게 나왔으니까 내일 다시 이 쌍봉 자리를 이제 만들 건지 아니면은 좀 더 뺐다가 올릴 건지 그 정도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보지는 않고 그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는 이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여기 테스트 하겠다는 거죠. 66만 7천원 66만 8천원 이 정도. 자, 여기까지만 하고 뭐 LG 화학이나 그런 거는 이제 아직 그렇게 심각한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좀 되죠. 그런 부분들이 좀 되니까는 지금 그 에코프로의 이제 공매도도 계속해서 지금 늘었거든요. 4월 내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으니까는 참고해 두시고 내일 시장을 좀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